여러분 안녕하세요. 작업환경 측정 14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이 시간과 다음 시간에는 근로자 노출평가에 대해 설명을 하겠습니다. Exposure Assessment. 작업환경 측정 맨 처음 강의를 시작할 때 근로자 노출평가로 시작을 했습니다. 교재 제목이 이제 작업환경 측정인데 현재 많이 쓰이는 용어가 Exposure Assessment, 근로자 노출평가다 이렇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사람들이 일을 하는 과정에서 또는 일반 환경에서 여러 가지 건강에 장애를 줄 수 있는 유해인자에 노출이 됩니다. 이런 유해인자의 노출이 타당한지 또는 적정하지 않은지 이런 것들을 평가하는 것, 판단하는 것, 이것이 이제 유해인자 노출 평가입니다. 지금까지 많은 내용들을 배웠습니다. 작업환경 측정 1강에서부터 13강까지. 이것들을 종합적으로 다시 한번 정리하는 학습이 이번 시간과 다음 시간입니다. 근로자 노출평가, 예비조사에서부터 위해도평가, 또 그리고 실제 노출량을 모니터링하는 것, 그 다음에 측정한 시료나 측정 결과를 다시 가지고 와서 분석을 하고 그 자료에 따라서 노출이 타당한지 평가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과 다음 시간에 이제 근로자 노출평가, 지금까지 배웠던 내용들을 종합하면서 설명을 다시 하겠습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반복해서 그동안 학습을 했기 때문에 쉽게 이해를 할 수 있을 겁니다. 구체적인 예제 문제를 가지고 측정 결과를 가지고 노출평가가 타당한지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설명하겠습니다. 이번 강의하고 다음 강의 때 지금까지 배웠던 내용을 종합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무엇을 배웠습니까? 지난 시간에 마지막으로 입자상 물질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입자상 물질을 정량하는 입자상 물질 중에 먼지나 또는 먼지 중에 금속의 양을 정량하는, 알아내는 분석 과정을 배웠습니다. 흔히 이제 입자상 물질을 채취할 때는 필터를 사용하죠. 여과지를 사용합니다. 여과지를 사용해서 먼지를 측정하고 그 먼지 무게를 측정할 때는 여과지의 측정 전과 후에 무게 차이를 고려하고 또 채취 공기량을 고려하면 먼지의 농도가 되죠. 그런데 이제 필터에 채취된 먼지 중에 우리가 좀 더 관심이 있는 독성이 있는 금속을 분석할 때가 있습니다. 이런 금속을 분석할 때 사용하는 기기가 원자 흡광광도계하고 유도결합 플라스마를 사용을 해서 이제 분석을 했죠. 기억하십니까? 이렇게 분석한 것들을 가지고 농도를 구하는 것까지 설명을 드렸습니다. 크롬의 농도를 구하는 것 기억하시죠? 자, 농도를 계산하는 문제는 먼지를 측정할 때도 설명을 드렸었고 또 유기용제, 벤젠을 대상으로 또 구하는 방법도 설명드렸었고 지난 시간에 이제 크롬을 마지막으로 공기 중 금속 농도를 계산하는 방법을 배웠습니다. 농도를 계산하는 것은 아주 간단합니다. 원리는 동일하죠. 이 원리를 여러분들이 기억해 두시고 농도를 계산하는 방법을 꼭 이해를 하시기 바랍니다. 기말 시험 때 제가 한두 문제는 꼭 출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산 과정, 농도를 계산하는 것에는 측정과 분석 과정이 모두 농도 단위에 녹아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 농도를 완벽하게 이해한다는 것은 지금까지 배웠던 유해인자된 개념 또 분석 이런 것들 다 이해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이것을 측정하는 문제를 꼭 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말씀드린 대로 유해인자에 대한 노출 평가를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과 다음 시간에 대해 2회에 걸쳐서 유해인자 노출 평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유해인자 노출 평가 다시 한번 정리하면 어떤 개념입니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주변에는 이제 건강에 장애를 줄 수 있는 요인들이 대단히 많습니다. 물리적인 것, 화학적인 것, 또 생물학적인 것, 최근에는 심리적인 요인까지, 인간공학적인 것, 우리가 일을 하는 과정에서 이런 유해인자에 날마다 노출이 됩니다. 이런 유해인자에 노출될 때 현재 상황이 작업하는 상황에서 노출되는 현재의 상태가 타당한가, 타당하지 않는가, 타당하다면 어느 정도로 문제가 없는가, 또 현재 상황이 위험하다면은 무엇 때문에 위험한가,
그 위험한 요인을 제거하고 또 개선하고 다시 또 평가하고 이런 과정을 거칩니다. 그래서 유엔자에 대한 노출 평가라고 하는 것은 유엔자에 대한 노출이 타당한가, 타당하지 않는가를 판단하는 것. 이 판단 자료는 이제 여러 가지 측정 결과도 있고 관찰 자료도 있고 그렇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평가할 때는 전문가의 경험과 측정 결과를 바탕으로 해서 최종적으로 판단을 합니다. 이 환경이 괜찮다, 괜찮지 않다 이렇게 평가를 하게 되는 거죠. 이런 과정이 이제 근로자, 유엔자에 대한 노출 평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아마 이 그림은 자주 보셨을 겁니다. 1강 처음 배울 때 작업환경 측정 개론에서 설명을 드렸었죠. 근로자 노출 평가의 전 과정을 요약한 그림이 되겠습니다. 이 그림을 완벽하게 이해를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 번에 걸쳐서 설명을 드립니다. 자, 예비조사를 맨 처음 시작하죠. 측정해야 되는 곳, 또 노출 평가를 해야 되는 대상 공정이나 환경에 대해서 예비조사를 충분히 합니다. 그런 다음에 예비조사를 통해서 평가해야 될 것들이 무엇인가 우선순위를 결정하죠. 이것이 리스크 어세스먼트, 위해도 평가, 위험성 평가라고 하죠. 이 위험성 평가에 따라서 결정된 유해인자 또는 노출 그룹을 대상으로 실제 얼마만큼 노출되는가 노출량을 모니터링합니다. 모니터링하고 모니터링 결과를 가지고 또 관찰한 자료를 근거로 해서 노출이 타당한지 평가를 하죠. 이 평가를 하는 과정에서 평가가 완벽하게 평가하기가 어렵다. 이럴 경우는 자료가 더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무엇이든지 이제 부족한 부분이 있기 마련이니까 이럴 경우는 다시 한번 노출량 모니터링을 부족한 부분을 하고 다시 평가를 하게 되죠. 평가를 해서 이제 문제가 있는 경우 개선을 합니다. 개선을 하고 다시 또 노출이 타당한지 노출량의 모니터링을 하고 최종적으로 보고서를 작성하죠. 그래서 타당한 경우는 일정 기간 동안에 이제 이런 노출 평가를 할 필요 없이 6개월이면 6개월, 1년이면 1년 또는 더 장기간 후에 다시 노출을 평가하게 되죠. 아주 쉽습니다. 노출 평가의 과정이라고 하는 것은 예비조사를 통해서 가장 먼저 모니터링하고 관리해야 될 유해인자가 결정이 되죠. 위험이 가장 큰 유해인자를 대상으로 이제 모니터링을 하죠. 모니터링 과정에서 자료가 더 필요할 경우 또 필요할 경우에는 다시 한번 더 측정을 하고요. 최종적으로 보고서를 작성합니다. 그래서 노출이 타당할 경우에는 당분간 이제 더 이상 노출 평가를 하지 않죠. 이 현 상태가 그대로 유지되도록 관리만 하면 되니까요. 그런데 이제 노출 평가가 타당하지 않을 경우는 어떻습니까? 특별하게 문제가 되는 공정이나 또 작업 방법이나 이런 부분들을 개선을 해야 되겠죠. 그래야지 노출량을 줄일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개선을 한 다음에는 이런 개선이 타당한지 다시 한번 평가를 하게 됩니다. 이런 연속적인 과정을 노출 평가 과정이라고 합니다. 이 과정마다 설명을 이미 드렸습니다. 다시 한번 간략하게 이제 과정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비조사입니다. 예비조사는 무엇입니까? 실제 이제 측정을 하기 전에 노출량을 모니터링 하기 전에 대상 노출 평가를 해야 되는 공정이나 환경을 대상으로 근로자를 대상으로 먼저 예비조사를 하는 겁니다. 유해인자는 무엇이 발생되고 위험한 작업은 무엇이고 또 근로자들은 어떻게 이렇게 분류를 할 것인가 유해인자 노출 특성에 따라서 동일 노출 그룹, 유사 노출 그룹으로 분류를 하기도 하죠. 자, 이런 과정들을 예비조사라고 합니다. 이런 예비조사를 할 때 조사해야 되는 내용이 크게 세 가지라고 그랬습니다. 공정이나 작업 특성 또 이런 과정에서 발생되는 유해인자의 특성들을 종합적으로 조사를 합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유사 노출 그룹을 설정을 하죠. Similar Exposure Group. 노출을 평가해야 되는 근로자들이 대단히 많습니다. 이런 경우는 모두 할 수가 없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장비나 또 재료나 또 인력이나 시간이나 이런 것들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많은 근로자들을 유사 노출 그룹으로 분류를 한 다음에 거기서 표본을 뽑아서 노출 모니터링을 하고 노출 특성을 평가를 한 다음에 그 근거를 어떻습니까? 모집단에 그대로 이제 에스티메이션, 추정하는 것이죠. 이런 것이 이제 통계적인
모집단과 표본의 개념에서 바탕을 둔 노출평가 전략입니다. 이건 대단히 중요하죠. 예비조사는 이것으로 다 모든 것을 마칠 수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상황을 종합해서 유엔자 노출 그룹을 결정을 하는 것이죠. 자, 이렇게 되면 어떻습니까? 평가해야 될 대상이나 근로자나 환경이 모두 조사되면 우선순위가 결정이 되겠죠. 자, 어떤 근로자 그룹이 가장 위험하다, 또는 어떤 유엔자가 가장 지금 시급하게 평가해야 될 대상이다, 이런 것들이 결정이 됩니다. 그래서 우선순위가 결정이 됩니다. 노출 평가해야 될 우선순위, 우선인자, 우선 근로자 그룹, 다양하게 이제 있는 유엔자 중에서 우선으로 평가해야 될 대상이 정해집니다. 이런 우선으로 평가해야 될 대상을 결정하는 방법, 기술, 이런 것이 이제 리스크 어세스먼트, 위험성 평가라고 하죠. 또 위해도 평가라고 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위험이 가장 큰 공정이나 또는 유해인자나 또 근로자 그룹을 대상으로 해서 먼저 노출량 평가를 하게 되는 것이죠. 이런 방법들이 이제 위해도 평가라고 합니다. 자, 위해도 평가를 할 때 위해도 평가에 영향을 미치는 두 가지 결정